명태균 씨하고의 관계를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새벽 4시에 홍매화를 네. 어느 산속 절에서 심는 장면이 나왔는데 주지수님이 보냈다고 설명하셨는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 명태균 씨 얘기인데 어차피 이제 과거 지향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이준석 후보도 명태균 씨의 관계 관련해서는 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을 것 같고요.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를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지 않던 인물이다 보니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붙었죠. 그래서 지금 와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사실 보수 정치에서 주류라고 불리긴 좀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재빠르게 사실 윤석열 후보 주변에 포진하면서 또 주류가 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고요. 여의도 정치권에 있던 많은 컨설턴트나 아니면 많은 그런 소위 업자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또 창원에 있던 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분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대통령이랑 좀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윤석열 후보의 신임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 청개구리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 게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발 지하철에 가서 인사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 한다고 몸 비비꼬면서 이렇게 했던 분이 이 명태균 씨가 하는 조언 같은 건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명태균 씨가 상당히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쾌한 거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 많이 받던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뭐 여론조사를 뭐 어떻게 했니 이런 거 나오지만 전 처음부터 외과 수술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천 개입 이야기를 할 때 2024년 그러니까 7불사에서 만났다고 할 때 그분이 제시했던 그것만으로는 저는 이거는 완결성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뭐 폭로의 대상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다. 지금 실제로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언론사에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은 나도 김영선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그런 질의응답이 오고 질의가 올 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말한 부분에 대해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이제 이준석 후보와 명태균 씨의 관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이 당대표 경선 때 당대표 선거 때부터 인연이 맺어져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상의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관계, 신뢰 이런 건 어떤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아는 분이고 실제로 저랑 친분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창원에서 올라온 사실 그런 여론조사 업을 하는 업자류의 그 컨설턴트류의 사람인데 이분에게는 두 가지의 독립된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 전하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여기는 그분이 레퍼런스를 얻기 위한 존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다니는 사람이야. 이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저희에게서 그래서 전하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뭐 금전적 요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저한테 명태균 씨가 말을 놓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무슨 뭐 강혜경 씨의 말을 듣고 저한테 뭐 명태균 씨가 뭐 준서가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 취재하는 언론인들한테 명태균 씨랑 저랑 대화하는 거 녹취 같은 거 들려준 적도 있어요. 깍듯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레퍼런스를 찾는 사람들이었고 이분이 이제 원래 본인의 사업적 본거지인 창원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뭐 강혜경 씨라든지 뭐 얘기 나오는 김태일 씨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서울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했어. 이런 걸 좀 과장해서 얘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녹취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 녹취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점과 실제와의 괴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도 약간 황당하다는 반응이고, 저도 이제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저는 강혜경 씨를 몰라요. 저는 강혜경 씨랑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강혜경 씨는 저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제 막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이 보도들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아쉬웠던 건 뭐냐면요. 보도에 보통 우리가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크로스 체크를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강혜경 씨가 먼저 어디 가서 제보한 내용을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대화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합니다. 근데 강혜경 씨는 저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아는 모든 내용은 명태균 씨가 그 사람한테 전달했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A랑 A-를 서로 검증해가지고 크로스 체크가 됐습니다 하고 기사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라는 거는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 측 사람과 명태균 씨 측 사람 간의 이런 내용이 검증돼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얘기해 주면은 그 명태균 씨의 얘기와 강혜경 씨 얘기를 서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보도 나가는 양태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초기에 경마식 보도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예. 한 가지만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예. 명태균 얘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진을 공개했는데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예. 어느 산속 절에서 심는 장면이 나왔는데, 주지수님이 보냈다고 설명하셨는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그래서 네. 그 나무 안 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새벽 4시에 식수를 하셨을까요? 홍매화라는 게요, 그 주술적인 의미가 뭔지를 차라리 어떤 분이 말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굉장히 유교적인 꽃입니다. 이 보통 장원급제하면 이게 어사화하는 게 홍매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 화엄사나 이런 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리산 자락에 홍매화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걸 계속 심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랑 같이 그곳에 갔던, 개혁신당에도 나중에 참여했던 김범준이라는 분이 본인이 심으려고 이제 그 홍매화, 묘목을 몇만 원인가 주고 사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갔더니만 주지스님이 저기다 심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때 새벽 4시에 심은 것 자체가, 제가 그 전날 오후 9시에 서울에 일정을 마치고 카니발을 타고 제가 새벽 1시에 거기 지리산 자락에 도착해가지고, 그 김영선 의원이 뭐 제보할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저희 운전해서 갔던 저희 당직자가 좀 휴식을 취하고 새벽 4시에 올라오는 거였기 때문에 새벽 4시인 것이고, 새벽 4시에 저희가 떠날 때 그 묘목을 준비했던 김범준 실장이라는 분이 그 주지스님에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특정한 건물 앞에 그 땅을 파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고 가라 그래가지고 딱히 안 심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심고 온 것이지,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예.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각이 이제 오전 11시 14분입니다. 저희 관훈 토론 뒷부분.